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할랄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할랄, 이슬람에 허용된 삶과 산업 현황 요약본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먹어도 되는 음식? 이걸 넘어서는 거더라고요. 전 세계의 산업 지형, 또 윤리적 소비 기준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교적인 원칙이 이렇게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정말 그렇죠. 이 할랄이라는 게 사실 무슬림의 아주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거대한 글로벌 산업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그 뿌리는 역시 이슬람 율법, 그러니까 샤리아에 있습니다. 샤리아. 네. 샤리아는 아시다시피 쿠란, 그리고 예언자 무하마드의 말씀과 행동 기록인 하디스, 여기에 기반한 삶의 지침인 거죠. 그러네요. 할랄이란 말 자체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란과 하디스에 기반한 샤리아가 결국 무슬림 삶에서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딱 제시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앙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규칙 목록이다 이게 아니고요. 신앙이랑 일상적인 소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무슬림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서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음식 규정이 제일 잘 알려져 있잖아요.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같이 허용된 재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셨는데 핵심은 그 자비하 방식의 도축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비아의 핵심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도축 전에 비스밀라, 그러니까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선언을 하고요. 알라의 이름으로? 네, 종교적인 의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아주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목의 동맥이랑 기도를 끊습니다. 단번에요? 네, 즉시 피를 빼내는 거죠. 그리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과정까지 다 포함이 돼요. 어떻게 보면 위생이나 동물 복지 같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와, 단순히 재료뿐만 아니라 그 과정, 도축 방식까지 정말 까다롭게 보는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할랄이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더 인상 깊었어요. 그 화장품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엔 돼지에서 나온 성분이나 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할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알코올도요? 네. 그리고 약 만들 때 쓰는 캡슐 있잖아요. 그 젤라틴 성분이 소에서 왔는지 혹시 돼지에서 온 건 아닌지 이런 것도 따지고요. 옷에 쓰인 가죽도 이게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동물의 것인지 이런 것까지요. 이야. 더 나아가면 금융도 있어요. 할랄 금융이라고 해서 이자는 금지하고 실물 자산 기반으로 투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여행 갈 때도 기도할 공간이 있는지, 할랄 식당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하는 할랄 관광까지. 정말 그 범위가 넓습니다. 와, 진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네요.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할랄의 이런 기준들이 요즘 중요해진 윤리적 소비 트렌드랑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윤리적 소비. 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건강이나 위생, 동물 복지, 공정함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인식이 되면서요. 비무슬림 소비자들한테도 이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또 거대한 글로벌 시장 성장의 한 동력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그럼 이건 믿을 수 있겠다 하고 선택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할랄 인증이겠네요. 그쵸. 자료에 나온 말레이시아의 JAKIM이라든지 인도네시아 MUI, 우리나라에도 KMF 같은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딱 해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인증 마크가 하나의 신뢰의 표시가 되는 거죠. 덕분에 전 세계 할랄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아마 4조 달러를 훌쩍 넘을 걸로 보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한 6%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해요. 4조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단순히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 성장을 확 밀어주고 있는 거죠. 청취자님 자료에도 나오지만 요즘 K푸드나 K뷰티 기업들도 할랄 인증 받아서 동남아나 중동 시장 뚫으라고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정부 지원도 있고요.
네, 오늘 정말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할랄에 대해서 아주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할랄은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신앙에 기반한 삶의 총체적인 월칙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소비의 한 형태다. 그리고 이게 거대한 글로벌 경제랑 연결된다는 점, 이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 할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할랄 같은 어떤 특정 문화나 종교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 설령 우리가 직접 그걸 따르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그 이해가 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시장이나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혹은 청취자님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데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